지난 시간까지는 부가세 신고를 위한 매출 매입 자료를 거래처와 홈택스로부터 수집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이 수집된 매출 매입 자료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입력하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계이죠. 그래서 이 매출 매입 자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신고 업무를 빨리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입력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자, 효율적인 자료 입력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일단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은 수기 입력 방식과 엑셀 업로드, 스크래핑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기 입력 방식은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자료를 한 건씩 증빙을 보면서 날짜, 금액, 거래처 이런 것들을 건건히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식이죠. 예전에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그리고 홈택스에서 카드 내역을 조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그런 시절에는 모든 거의 100% 수기 입력 방식으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이 수기 입력으로 입력하는 거는 거의 10%도 되지 않는 것 같고 90% 이상이 이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다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스크래핑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엑셀 업로드와 수기 입력 방식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 업로드 방식은 수기 입력 방식보다는 훨씬 진보된 방식인데요. 엑셀 파일에 거래 내역을 저장해서 프로그램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프로그램 서식에 업로드하는 방식과 또 하나는 홈택스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프로그램 파일 업로드 방식은 만약에 기타 매입 매출 전표 전송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우리가 엑셀 업로드를 한다고 할 때 프로그램에서 이런 정해진 서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에 파란색으로 입력 필수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다 입력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이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만약에 거래처로부터 종이세금 계산서를 엑셀로 정리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그 엑셀 파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업로드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엑셀 서식을 저장한 다음에 기타 메인 매출 전표 전송이라는 메뉴에서 매입 자료 불러오기를 해서 이 엑셀 왼쪽에 엑셀 데이터 자료이고 이제 이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홈택스 파일 업로드 방식은 프로그램에서 엑셀 파일 서식을 별도로 정해주는 게 아니라 홈택스에서 예를 들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다운로드해서 다운로드한 파일 그대로 전혀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서 엑셀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엑셀 업로드는 메뉴가 어디에 있냐면 회계관리 재무회계에 기타 전표 입력에 이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 메인 매출 전표 전송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또 신용카드 메인 매출 전표 전송 이 두 가지 메뉴는 이 프로그램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엑셀 파일에 내용을 정리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엑셀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 여기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은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엑셀 파일을 그대로 이 프로그램에서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 업로드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로 가장 훌륭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래핑 방식이 있습니다. 스크래핑 방식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거를 프로그램에서 바로 불러와서 전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 스크래핑 방식도 개별적으로 한 회사에 한 항목씩 스크래핑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일괄적으로 일괄 스크래핑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개별 스크래핑 방식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회사에서 하나의 항목 이렇게 하나씩만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타 전표 입력에 아까 봤던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에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다 라고 하면 여기 기타 전표 입력에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메뉴를 들어가서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를 하면 전자세금 계산서도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죠. 매출세금 계산서, 매입세금 계산서, 그리고 매출 계산서, 매입 계산서 이거를 하나의 항목씩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서 기간을 설정하고 불러오고 또 그 다음 매입 세금 계산서를 불러오고 이렇게 네 번을 각각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회사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불러오려면 이제 네 번의 작업을 하는 건데 일괄 스크래핑 방식은 이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연동해서 원클릭 텍스 메뉴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서 내가 스크래핑을 이용할 회사들을 다 먼저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스크래핑 내역 조회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회사들을 한꺼번에 다 선택하고 스크래핑할 항목도 한꺼번에 뭐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사업용 카드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스크래핑 해올 수 있는 방식이 일괄 스크래핑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메뉴는 없어도 되는 메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하지 마시고요. 이 일괄 스크래핑 방식을 원클릭 텍스 메뉴에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홈택스에서 불러올 수 있는 자료는 일괄 스크래핑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 이 자료를 개별 스크래핑 방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홈택스 파일을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방법은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이 세 가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기 입력과 또 엑셀 업로드, 수기 입력, 엑셀 업로드, 스크래핑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력할 때는 각 증빙 종류별로 이거를 어떻게 입력해야 될까 이제 판단해야 될 경우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각 증빙 종류별로 이 증빙들은 어떤 방식으로 입력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 이거는 일괄 스크래핑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홈택스 자료를 한 회사씩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스크래핑할 회사 전체를 선택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항목,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계산서를 다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스크래핑하는 게 좋다. 카드 매출. 카드 매출은 홈택스에서 그 건별 내역이 스크래핑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또는 홈택스 간편조회에서 여기 홈택스 간편조회에서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수임 등록된 홈택스 스크래핑 가능한 모든 회사들의 매출 그 월별 합계들을 다 한꺼번에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꺼번에 불러온 자료를 그냥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기간별 합계로 수기 입력을 하면 간단하겠습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전자상거래 그리고
음식 배달 앱이나 숙박 예약 앱 이런 온라인 매출이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결제 대행사를 통한 카드 매출은 이 홈택스 조회되는 월별 합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내역을 받아서 꼭 추가로 입력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현금 영수증은 매출과 매입이 모두 홈택스에서 일괄 스크래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괄 스크래핑해서 전표 전송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매출을 전표 처리할 때는 현금 영수증 매출을 건별로 건건이 다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보내면 너무 메인 매출 전표 건수가 많아지니까 일괄로 일단 거래 내역을 불러온 다음에 전표 전송할 때는 매출은 월별 합계 또는 일별 합계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 영수증 매입은 공제 불공제 등을 이제 다 판단해야 되니까 건별로 다 전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와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는 홈택스에서 일괄 스크래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별 내역을 모든 회사에 대해서 일괄 스크래핑을 한 다음에 각 회사별로 들어가서 전표 처리만 하는 방식이 편리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들어가서 꼭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 엑셀을 가지고 공제 불공제 정리하고 또 계정 과목 다 정리한 다음에 엑셀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프로그램에서 일괄 스크래핑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해보면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신용카드는 그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기타 신용카드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 이때는 할 수 없이 수기 입력을 하거나 엑셀 업로드를 합니다. 근데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이제 거래처한테 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꼭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메일로 첨부된 파일은 이 엑셀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메일로 받아서 엑셀로 편집해서 엑셀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한 건씩 수기 입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홈택스에 있는 그 자료들을 스크래핑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그 외에도 수기 입력이나 엑셀 업로드하는 전표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